뭐 기분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정책님님. 뭐 며칠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네. 굉장히 기분 좋고 더욱 기분 좋은 일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3일 전에 제 예언이 100% 적중해서 더 기분 자, 좋습니다. 그 얘기 해보죠. 자, 그 얘기 오늘 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주말에 있었죠.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이 정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도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갑자기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이제 깜짝 놀랄 일은 좋은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별로 이제 줄어들겠구나. 줄어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두원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제가 얘기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민주 인사 같습니다. 무슨 저는 그 독재 인사입니까? 못됐어야죠. 조금만 2, 3일 전부터 잠깐 네. 간추려 보면 네. 밤 11시경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속보로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공개 서한이 딱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딱 그거 보니까 남녀가 서로 사귀기 시작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삐져가지고 네. 나 이제 그만 만날래 했는데 그만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네가 마음을 먹어주면 난 다시 만날 용의가 있어. 이렇게 딱 느껴가지고 그날 제가 트위터를 4개를 썼는데 이거는 완전히 쫑난 것이 아니고 다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김계관 부상이 또 이제 답장을 썼어요. 예. 근데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그렇게 자제하면서 공손한 성명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그래서 유하게. 예. 다시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그 순간에도 북미 실무라인은 가동 중에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밑으로 물밑으로는 계속적으로 실무 접촉은 하고 있으면서 네. 이 정상들끼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도박장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언론에서 블러핑을 좀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커는 한 번도 쳐보지도 못하는데 네. 포커페이스로 포커페이스로 서로 이제 약간 이제 치킨 게임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자, 저는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우리 깜짝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날 정상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우리 깜짝 회담하고 이 뭔가 커넥션이나 어떤 얘기가 좀 있었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정권의 실세에 잠깐 있었던 정두원 선배님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다 이게 그럼요.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일은 실무자들이 하고 네. 이제 공개적으로 오고 가는 말들은 이제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무자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바람직하고 좀 안도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방금 우리 정두원 선배 말씀하셨다시피 실무라인. 북한에는 김영철이, 김영철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훈 국정원장. 통일전선부장이죠, 김영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는 폼페이오. 네, 국무장관. 이렇게 3명이 정보기관장들. 네. 3명이 사실상 라인이 다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실무급으로 지금 이제 성김 필리핀 대사. 그리고 최선희 그 문제 장본인 이렇게 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12일 날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는 좋은데 자, 깜짝 남북 정상의 회담을 보고 여야 반응은 되게 다릅니다. 이 호평으로 엇갈리는데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미국의 외교 참사 이럴 정도로 무시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했는데 네. 하여간 야당은 잘한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한 건 못한다고 그러는 게 맞고요. 또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짜증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요청해서 만난 거거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배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아닌가 반대.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은 딴 국당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홍준표 대표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이런 건지 아니 궁금해요. 의원들이 그거 목소리를 내야죠. 대표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당을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 나가는 저기 주자들만 사실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분명히. 이제는 이제 자기 선거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 정철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SNS에서 또 이거는 좀 그래요. 김정은이 여당의 최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글을 썼다가 쥐었는지는 제가 적절한 모르겠는데요.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누구 개인을 뭐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아주 그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현실의 속도가 상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상상한 것 이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가적 상상보다도 남북한 그리고 미국 포함해서 예. 정치 지도자들이 써내는 현실의 리얼리티 드라마가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실이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어요. 현실의 속도가 상상의 속도를 지배하고 더 빠른 경우는 없었는데 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 항상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하죠. 네. 근데 그 낯설음이 시대 정신이고 새로운 문화라면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사람을 문화 지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손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대로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형식 관련해서 두 정상의 만남 형식이 비선 접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 대통령 그 얘기했죠. 번잡한 형식을 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 우리 정도원 의원 두 분이 말씀했던 진짜 상상보다 빠른 현실 그 말을 하는데 한국당의 이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카메라 뭐 찍으면서 하는 회담은 사실 형식적인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덕담 오고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하는 회담이 진짜 회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간에 그런 회담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이제 지금 두 번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앞서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항상 밀렸던 것이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산기지 위성에서 찍어내는 네. 북한에 대한 동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도 궁금하죠.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라기보다는 저는 조정 외교라고 용어를 다릅니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속마음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조정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중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약간씩 의견 차이를 조절해가면서 네. 그것을 리드하면서 리드하는. 실제로 한반도 평화에 운전자론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분단 70년 동안 정말 이런 적이 있었던가. 단군 이래 이렇게 우리가 외교의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정말 이럴 때 초당적 외교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그렇게 용비어천가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문비어천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에도 두 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상정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이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미 회담, 조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또 맞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야당도 얼마든지 기꺼이 동참할 수가 있고 그때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야당은 정말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야당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북핵 폐기 이거를 CBID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여기다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아. 그걸 미리 얘기해버리면 두 정상이 만날 할 게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야당의 입장은 지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죽을 맛이거든요. 선거 앞두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네지. 나도 그러니까 야당 사람인데. 자꾸 이쪽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넘어가지는 않아요. 네. 저 넘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넘어오세요. 계속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악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죽을 맛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가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민 정서에 동떨어지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같은 얘기가 맞는 거죠. 딴 국당이냐 뭐냐 도대체. 예. 참 만만치가 않은데 참 어떻게 정청래 의원님 네. 그래도 결의안은 채택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도원 의원님 말씀처럼 좀 기다렸다가 저는 하는 게 맞나요? 채택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도원 의원님하고 입장이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건 없잖아요.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라 하는 차원에서 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익상 도움이 되는데 야당이 뭐 저렇게 굳이 싫다고 그러는데 뭐 어거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야당도 동의를 아니해 줄 수 없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휴대전화 3941번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판문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는데 양 정상이 한 약속인데 꼭 국회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글쎄,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런 절차를 밟자고 해서 이제 한 거고 그 배경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CBID 할 때 아이가 irreversible 네. 이제 돌이킬 수 돌이킬 수 없는.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상들이 몇 번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정상들이 아니더라도 남북 기본 합의선이 7.4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네. 정권만 바뀌면 휴지 조각이 돼요. 근데 그런 건 진짜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끼리 합의를 한 거거든요. 개인 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를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국회에 이제 동의를 받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네. 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회가 대못을 박는 거죠. 뭐 확인해달라.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예산이 따릅니다. 국가 예산이 따를 때는 국회 동의를 받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예산에 따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고 또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1조 8천억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국회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죠. 네. 자, 비준은 필요한데 결국은 결의안 채택은 이제 물 건너 갔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겠죠. 예, 다음에 할 때는 뭐 서두를 거 없이 딱 뭐 정말 완성됐을 때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되겠죠? 야당에서 반대 못 하죠. 그러니까 6.12 정상 북미 정상회담 네, 그 이후에 후에겠죠 아마도.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의미심장한 것이 나오면 네. 야당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아니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실무 접촉은 하고 있으면서 네. 이 정상들끼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도박장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언론에서 블러핑을 좀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커는 한 번도 쳐보지도 못하고 못하는데 네. 포커페이스로 포커페이스로. 서로 이제 약간 이제 치킨 게임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된 것 같아요. 자, 전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우리 깜짝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날 정상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우리 회담 깜짝 회담하고 이 뭔가 커넥션이나 어떤 얘기가 좀 있었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정권의 실세에 잠깐 있었던 정두원 선배님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다 이게 그럼요.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이런 실무자들이 하고 네. 이제 공개적으로 오고 가는 말들은 이제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무자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참 그건 좀 바람직하고 좀 안도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방금 우리 정도원 선배 말씀하셨다시피 실무 라인. 북한에는 김영철. 김영철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훈 국정원장. 통일전선부장이죠, 김영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는 폼페이오. 네, 국무장관. 이렇게 세 명이 정보기관장들. 예, 네. 세 명이 사실상 라인이 다 살아 있고 아하. 그리고 그 밑에 실무급으로 지금 이제 성김 필리핀 대사. 그리고 최선희 그 문제의 장본인 이렇게 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12일 날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는 좋은데 자, 깜짝 남북 정상의 회담을 보고 여야 반응은 되게 다릅니다. 이 호평으로 엇갈리는데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좀 미국의 외교 참사 이럴 정도로 무시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했는데 네. 하여간 야당은 잘한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한 건 못한다고 그러는 게 맞고요. 또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짜증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또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손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대로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형식 관련해서 두 정상의 만남 형식이 비선 접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 대통령 그 얘기했죠. 번잡한 형식을 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 우리 정도원 의원 두 분이 말씀했던 진짜 상상보다 빠른 현실 그 말을 하는데 한국당의 이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카메라 뭐 찍으면서 하는 회담은 사실 형식적인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덕담 오고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하는 회담이 진짜 회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간에 그런 회담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이제 지금 두 번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앞서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항상 밀렸던 것이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산기지 위성에서 찍어내는 네. 북한에 대한 동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도 궁금하죠.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라기보다는 저는 조정 외교라고 용어를 다릅니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속마음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조정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중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약간씩 의견 차이를 조절해가면서 네. 그것을 리드하면서 리드하는. 실제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운전자론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분단 70년 동안 정말 이런 적이 있었던가. 단군 이래 이렇게 우리가 외교의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정말 이럴 때 초당적 외교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그렇게 용비어천가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문비어천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에도 두 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상정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이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미 회담, 조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또 맞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야당도 얼마든지 기꺼이 동참할 수가 있고 그때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야당은 정말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야당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북핵 폐기 이거를 CBID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여기다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의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아. 그걸 미리 얘기해버리면 두 정상이 만날 할 게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야당의 입장은 지금 이해는 가요. 왜냐면 죽을 맛이거든요. 선거 앞두고. 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내지. 나도 그러니까 야당 사람인데. 자꾸 이쪽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쪽이시잖아요. 넘어가지는 않아요. 저 네. 넘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넘어오세요. 계속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악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죽을 맛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가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민 정서에 동떨어지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같은 얘기가 맞는 거죠. 딴 국당이냐 뭐냐 딴 도대체. 예. 참 만만치가 않은데 참 어떻게 정청래 의원님 네. 그래도 결의안은 채택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도원 의원님 말씀처럼 좀 기다렸다가 저는 하는 게 맞나요? 채택하는 게 맞지만 아하.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도원 의원님하고 입장이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건 없잖아요.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라 하는 차원에서 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익상 도움이 되는데 야당이 뭐 저렇게 굳이 싫다고 그러는데 뭐 어거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야당도 동의를 아니해 줄 수 없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휴대전화 3941번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판문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는데 양 정상이 한 약속인데 꼭 국회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글쎄, 국민이 요청해서 만난 거거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배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아닌가 반대.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은 딴 국당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홍준표 대표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이런 건지 아니 궁금해요. 의원들이 그거 목소리를 내야죠. 대표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당을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아,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 나가는 저기 주자들만 사실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분명히. 아, 이제는 이제 자기 선거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 정철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SNS에서 또 이거는 좀 그래요. 김정은이 여당의 최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글을 썼다가 쥐었는지는 제가 적절한 모르겠는데요.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누구 개인을 뭐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아주 그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현실의 속도가 상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상상한 것 이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가적 상상보다도 남북한 그리고 미국 포함해서 예. 정치 지도자들이 써내는 현실의 리얼리티 드라마가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실이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어요. 현실의 속도가 상상의 속도를 지배하고 더 빠른 경우는 없었는데 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 항상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하죠. 네. 근데 그 낯설음이 시대 정신이고 새로운 문화라면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사람을 문화 지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한 번도 뭐 기분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 뭐 며칠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네. 굉장히 기분 좋고 더욱 기분 좋은 일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3일 전에 제 예언이 100% 적중해서 더 기분 좋습니다. 자, 그 얘기 해보죠. 자, 오늘 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주말에 있었죠.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정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도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갑자기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이제 깜짝 놀랄 일은 근데 좋은 일은 있지만 나쁜 일은 별로 이제 줄어들겠구나. 줄어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도원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제가 얘기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민주 인사 같습니다. 무슨 저는 그 독재 인사입니까? 못됐어야죠. 조금만 2, 3일 전부터 잠깐 네. 간추려 보면 네. 밤 11시경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속보로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공개 서한이 딱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딱 그거 보니까 남녀가 서로 사귀기 시작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삐져가지고 네. 나 이제 그만 만날래 했는데 그만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네가 마음을 먹어주면 난 다시 만날 용의가 있어. 이렇게 딱 느껴가지고 그날 제가 트위터를 4개를 썼는데 이거는 완전히 쫑난 것이 아니고 다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김계관 부상이 또 이제 답장을 썼어요. 예. 근데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그렇게 자제하면서 공손한 성명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그래서 유하게. 예. 다시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알아보니 그 순간에도 북미 실무라인은 가동 중에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밑으로 물밑으로는 계속적으로